그러면 몽골이 고려에서 수십여 년 동안 있어 오면서 요새 교과서에서는 이제 간섭기, 복섭기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몽골이 이제 고려를 다스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문물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은 우리가 충선왕이라고 하는 이가 어떤 이냐면 아까 그 쿠빌라이에게 가서 항복했던 그 사람이 이제 원종이고 그의 아들이 충렬왕이고 그의 아들이 바로 충선왕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분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때부터 충선왕은 이제 혼혈왕자예요. 이제 그 쿠빌라이의 서녀지만은 그의 딸하고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그럼 어린 시절을 북경에 가서 지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록에는 어떤 얘기가 많이 나오냐면은 이제 쿠빌라이가 이제 외손자를 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쿠빌라이가 굉장히 이제 사랑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역사 기록에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 너는 역사 인물 가운데 누구를 제일 존경하냐라고 하면서 뭐 한무제도 나오고 뭐 당태종도 나오고 야 그러면 당태종하고 나하고 비교하면 어떻게 되냐 하면은 우리 같으면 엄마 좋으냐 아빠 좋으냐 이런 식인데 그때는 나 당태종 좋아 이러면 안 되지. 제가 아직 어려서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아주 명석했다라고 하죠. 그래서 저는 또 그렇게까지만 나오지만 또 보면은 쿠빌라이는 기본적으로 중국어를 하지 못했다고 하는데 그럼 충선왕은 어렸을 때부터 몽골 황실, 그러니까 북경 황실에서 지냈으니까 몽골어를 다 배웠을 거고, 그렇죠? 그래서 대화를 어떻게 했을까? 또 일일이 하나하나마다 또 거기서 통역이 해줬는지 또 그것도 더 궁금하기도 하고 또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충선왕은 과연 고려 사람이냐 몽골 사람이냐라고 할 때 또 이런 점은 있습니다. 또 충선왕이 나중에 왕이 될 때에도 고려에 와서 왕의 즉위만 하고 북경으로 돌아가서 고려의 정치를 할 때 일종의 전지 정치라고 해서 요새 같으면 이제 카톡으로 보내가지고 어떻게 했을 텐데 이때는 사람을 위해서 보내가지고 명령을 계속 보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오히려 자기가 그러니까 북경에 있는 대몽골 제국의 황실의 자손이다 이런 생각이 강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특히 우리 고려와 관련하여서는 여기 업적으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북경에다가 일종의 독서 클럽을 만들어요. 망곤당이라고. 그렇죠? 그래서 망곤당에 여기 지금 쭉 나오시는 사람 가운데 보면은 여기 지금 요수, 연복, 특히 조맹부, 우집 저런 사람들이 바로 한족 학자들이에요. 그래서 또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몽골족들이 중국에 와서 제일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뭘까요? 정복은 했는데 일단 말을 못하고 그건 당연한 거고 제일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는 아니 이 송나라 때 이 사람들은 관리를 뽑을 때 시험을 봐서 뽑네.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도 시험을 과거 제도를 하면은 우리 몽골의 자제들이 관리가 돼야 되는데 이 애들 보고 야 이제 맨날 애들이 어렸을 때도 말만 타고 다니더란데 야 이제들이 공부해가지고 과거 시험 봐야 돼. 내가 가산점 줄 테니까 이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나라 시절 때는 과거 제도를 폐지해 버려요. 폐지해 버려. 그런데 결국에 중간 이후에 쭉 가다 보니까 송나라라고 하는 이런 그 문화적인 체계가 잘 잡혀 있는 나라에서는 그런 과거 제도와 같은 체계적인 관리 임용 제도가 있어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뭐 과학자도 있고 의사도 있고 예술가도 있고 또 할 수 있는 많은데 학자도 있고 한데 그 옛날 시절 때에는 능력이 되거나 뭐 상황이 되는 사람들은 누구나 과거 시험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그런데 만약에 그때 당시에 이제 한족들 가운데에서 공부를 열심히 했던 사람들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내가 과거 시험 합격을 해서 좋은 관리가 돼서 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지라고 하는 사람들 있죠. 근데 과거 제도가 없어졌을 때는 이제 한족의 중국은 이제 없어졌구나, 이제 망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풍선을 이렇게 누르면 반대쪽에서 튀쳐나오는 것처럼 그냥 당나라, 송나라 때까지만 하더라도 문학이나 예술이 이런 지식인들, 글을 아는 사람들 위주로 돌아가다가 이제 봤더니 과거 제도가 없어졌으니까 공부했던 사람들이 할 일이 없어진 거죠. 그 집에 재산이 있으면은 집에 있는 거 놀고 먹어도 되는데 재산이 없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돈 벌러 나간다란 말이죠. 어디로 나가냐면 되게 시장으로 갑니다. 그 시장에 가서 막노동을 하냐? 그게 아니라 자기 장기를 살려서 이런 예술 방면에 그다음에 극예술이나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감독을 하거나 그다음에 극본을 쓰거나 이런 것들 합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원나라 때부터 그런 대중예술이 발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일종의 판소리 같은 거. 그거를 강창이라 그래요. 강 이야기하고 창 노래하는 거. 한 사람이 두둥기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모이면 이제 무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희곡이 발전해요.
그래서 결국 이것들이 모여서 당송, 그다음에 명나라 때 우리가 이것들이 대본으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서유기, 금경미, 그다음에 삼국지 이런 것들 대형 장편 소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나라 때 몽골족이 중국에 들어와서 한 문화를 철저하게 파괴하는 정책을 쳤는데 오히려 그들의 일반 서민 문화들이 훨씬 발전하게 된 거죠. 그래서 명나라, 청나라 때에는 서민 문화들이 크게 발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어떤 일이든지 간에 꼭 나쁘기만 하거나 꼭 좋기만 하는 데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저 독서 클럽을 만들었을 때 저 이슈가 뭐냐면은, 이게 중국은 어쨌든 이 과거제도를 통해서 관리를 뽑아야 하는 그런 전통을 되살려야 된다. 그래서 지금 교과서에는 뭐라고 나오냐면은, 충선왕이 망곤당을 세우고 망곤당에 한족 학자들을 불러 모아서, 근데 학자들은 되게 성리학자들이라는 거죠. 모으고 그 다음에 이 원나라가 과거 시험 제도가 없으니까 관리도 임명하는데 문제가 많다라고 해서 저 망곤당에서 황제에게 과거 제도 실시를 해야 됩니다요라고 건의를 해서 과거 제도가 부활됐다라고 하는 식으로 우리 교과서에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중국 역사에서는 어떻게 나오나 제가 잠깐 찾아봤는데 찾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하여튼. 그러니까 이 망곤당이 학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중국의 이 성리학자들을 불러서 독서 클럽을 해서 토론도 하고 하는데 봤더니 우리 고려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게 아쉬워가지고 바로 이 고려의 천재 이재현이를 불러옵니다. 그래서 이재현은 10대 과거에 합격해서 거기에 이제 충선왕을 이제 모시는 사람으로 와서 여기서 성리학을 배워가지고 나중에 고려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세대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이색이든지 그 다음 세대는 정도전이나 정몽주. 그래서 바로 그러니까 조선의 성리학의 그 뿌리가 되는 사람이 바로 이재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재현은 어디에서 이제 북경의 망곤당에서 성리학을 배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충선왕이 나중에 그 정치적으로 핍박을 받으면서 저기 티벳으로 유배를 가요. 그래서 티벳 가는 데만 반년. 그래서 건강이 나빠져가지고 돌아온 다음에 이제 죽어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정치적으로 이제 힘을 많이 발휘했었는데 거기서 그 왕자들끼리 거기서 치고받고 싸우는 데에서 문제가 생기는 바람에 거기서 이제 유배도 가고 정치적으로 입지도 이제 없어지고 그래서 이제 나는 그래서 전에 망곤당이 북경에 어디 있을까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망곤당 그러면 무슨 빵집만 나오고 그냥 그래서 근데 북경에는 어떤 분이 그 블로그에다 올렸어. 여기가 충선왕이 망곤당을 세웠던 집터예요라고 해요. 근데 집터가 아니라 지금 북경에 그 호수가 있는데 여기가 거기라는 거야. 근데 왜 호수인데 제가 보니까는 충선왕이 이제 유배당할 때 일종의 역적이 된 거 아니에요. 되게 역적의 집들은 거기를 없애고 바로 호수, 연못을 만든다라고 하는 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 가서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 어쨌든 그래서 북경에 저 터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문제는 저기 지금 우리 교과서에도 나온 것처럼 이제 저기 몽골식 복장을 하고 머리도 저렇게 변발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자신이 고려인인지 몽골인지 이런 국가적인 정체성도 약간 애매한 분위기에서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조선시대에 와서는 정말 중국의 명나라나 청나라에서도 이루지 못한 이 아주 순수한 의미에서의 정말 성리학의 나라가 됐던 것이 바로 여기서 시작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몽골이 우리나라에게 전해줬던 여러 가지 문물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성리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